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을 알아보면서 다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나스닥이 하락으로 시작하다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들 성장이 높았습니다.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34.3으로 발표되면서 전문가 예상치 17.5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산업 생산 지표들은 오히려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도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제조업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며 엑슨모빌, 옥시덴탈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급등했습니다. 과연 올해 3월처럼 나스닥이 하락하고 다우지수랑 S&P가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스닥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상승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소식과 배당을 올린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6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고, 이는 지난 19년 10월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또한 분기 배당금도 11% 늘려서 직전 분기 56센트보다 6센트 많은 주당 62센트를 배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배당금 인상률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0%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배당금 상향 계획과 관련해 기업의 성장성과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면 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5달러에서 331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최근에 꽤 괜찮아 보이는 ETF가 있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친환경 ETF인 ICNN입니다. 작년 말에 아주 핫했던 ETF로 지금은 열기가 많이 빠져 7개월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개별주는 50%씩 하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실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ICLN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종목도 있고 처음 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는 않은 듯하고 골고루 섞여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1위인 베스타즈 윈드 시스템은 세계 1위 풍력 터빈을 만드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도 있고 플러그 파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도 보시다시피 0.46%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이번 연도까지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친환경 인프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큰 수혜를 받을 듯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받을 듯합니다. 여기 보이는 기업들은 친환경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LN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 듯해 ICLN을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따라서 투자하지 마세요. 어제 장중에 데니머가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파란 원에서 보이다시피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급락했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12% 정도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후에 5%가량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로 하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디 월터스라는 공매도 회사에서 데니머 관련하여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니머는 지금까지 공매도를 처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으며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무디 월터스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공매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으로는 나녹스 정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데니머 관련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디 월터스 생각으로는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데니머가 말했지만 그것은 주주들을 속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니머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생산 능력 부족을 핑계로 삼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니머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여러 파트너십들은 많은데 과연 그게 많은 수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개의 이유를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 등 이 공매도 회사도 정확하지 않게 추측성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이 데니머가 말하길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무디 월터스가 볼 때는 50억 달러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예상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디 월터스의 공매도 리포트는 생각보다 빈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15% 정도만 하락하고 장후에 다시 5% 정도 오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무디 월터스의 공매도 리포트 자료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데니머처럼 주기적으로 공매도를 맞는 회사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데니머는 생각보다 공매도 비율도 낮고 아크나 다른 헤지펀드에서 계속해서 데니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데니머는 꾸준히 친환경 관련 특허도 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을 인수시키고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디 월터스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무디 월터스는 2019년에 테슬라가 파산할 것이다 라며 공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내는 공매도 회사인 듯합니다. 저 당시에도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데니머와 같은 경쟁회사로 오리진을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고 본격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공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며 데니머나 오리진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악재일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니머의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조금 소량 매수하려고 합니다. 절대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소파이 관련해서 최근 소식이 있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6.5%나 급등했습니다. 과연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어제 소파이 부회장 토마스 클레이튼 윌크스가 15.16달러에 약 111만 9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16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실제 SEC에서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매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가 팔았으니 무조건 악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파이 부회장 토마스의 내부자 거래 내역입니다. 5월 28일 스톡 옵션으로 받은 이후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 매도했습니다. 표 가장 오른쪽에 남은 물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토마스의 물량은 5,28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매도한 물량은 고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소파이의 전체 주식수에서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물량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마스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 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또 다른 헤지펀드에서 소파이의 타겟 주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지오 애널리스트 댄 돌레브가 타겟 주가를 28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이유로는 소파이가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객수 증가, 매출 증가 등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금융서비스 API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갈릴레오의 매출 증가가 급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또한 소파이 분석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소파이가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이 갈릴레오를 인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소파이의 타겟 주가를 16.5달러로 잡고 중립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안 나왔지만 현재 주가보다는 높게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팔란티어 CEO 피터 틸이 또 투자를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피터 틸이 먼저 투자한 후 팔란티어가 따라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로 팔란티어 CEO 피터 틸이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구 위성 이미지 업체 블랙스카이의 피터 틸과 팔란티어가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위성 이미지 스타트업인 하이스펙 IQ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설립된 하이스펙 IQ는 피터 틸이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23년 초에 특수한 카메라가 장착된 2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스펙 IQ 카메라의 특징은 기존 카메라와 달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수백 가지의 색상을 감지하여 물체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 물건의 재료 및 특징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장에 묻힌 폭발물을 찾거나 나무 사이에서 죽은 나무들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와 피터 틸은 최근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미래의 데이터는 우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루시드 관련 호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5% 상승한 게 아닐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루시드의 타겟 주가를 30달러로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50%가량 상승된 가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루시드가 전기 자동차에 테슬라, 페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테슬라가 자동차 내연 시장에서 전기차로 시장을 바꾸는데 가장 큰 활약을 했다면 루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처럼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계의 페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고급 차량이라는 뜻이죠. 루시드는 전기차 포뮬러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으며 디자인 또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 루시드 에어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보시면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신호와 높은 가격을 설정했지만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팔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2달러를 설정한 이유는 아직까지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전기차 업체들 사이 간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차가 아직 한 대도 생산되지 않았는데 루시드의 시총은 32빌리언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죠. 올해 안에 루시드의 차량이 나올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저번처럼 또 연기되면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